Schönen guten Tag, meine Damen und Herren. Herzlich willkommen.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독일어 중고급의 모든 것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김광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예습 복습 철저히 하셔야 그래야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만의 그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명심하시고 예습과 복습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11강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 렉션 5. 자, 이번엔 5번째입니다. 그래서 Freizeit und Hobb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유시간과 이제 취미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Gespräch 1 첫 번째 대화를 볼 건데요. 일단 다 같이 한번 쭉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마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Was ist dein Hobby? 너는 도대체 취미가 뭐니? Was ist dein Hobby? Hobby? Ich habe keine Zeit für ein Hobby. 나는 취미 생활을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 Muss man unbedingt ein Hobby haben? 사람 이게 자 참고로 여기서 muss man 해서 man이죠. 원래 남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써야 되죠? man을 써야 되고 m을 대문자로 써야 되죠. 그런데 소문자 이렇게 man을 쓰면 뭐가 되냐면 얘는 일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남성, 여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현상을 가리켜요. 그래서 muss man unbedingt ein Hobby haben?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꼭 반드시 어떤 취미 생활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취미 생활을 해야 하니? 즉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말로 해석이 거의 잘 안 될 수 있죠. 무조건 꼭 unbedingt 반드시 ein Hobby haben? 뭐 취미 생활을 해야 돼? Ich glaube ich glaube, 내 생각에 besonders 특별히 besonders für die modernen Menschen 현대인들이죠. 어떤 현대인들이냐? 자, 이 노란색 쳐있는 문장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칠해두면 아주 좋을 거예요. moderne Menschen 현대인들 어떤 현대인들이냐? Die immer unter übermäßigem Stress leiden. 이 얘기는 뭐냐면 unter übermäßigem Stress 아주 과도한 스트레스에 leiden 여기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걸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für die moderne Menschen 현대인들에게는 무엇이 ist das Hobby. 자, 그러니까 주어는 여기 das Hobby겠죠. Das Hobby ist nötig 필수적이고 und nützlich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어떤 형태였냐면 das Hobby ist nötig und nützlich 누구한테? besonders für die moderne Menschen 한 거죠. 그런데 besonders für die moderne Menschen 자체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 순으로 바뀌었다. 자, 독일어에서는 주어 외에 또 다른 어떤 문장 성분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 위치가 도치된다. 그래서 동사주 형태가 된다. 이 얘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 가운데 들어간 부분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괄호 쳐놓고 여기는 뒤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오늘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얘를 이제 독일의 관계대명사 문장인데 뒤에서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저 읽어봅시다. denn 왜냐하면 das Hobby kann einen vom Stress befreien. 자, 여기서 einen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einem이 나오죠. 자, 어떤 의미가 가지느냐? das Hobby는 취미생활은 vom Stress befreien, 즉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즉 이걸 해방시켜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말에서 뭐예요? Die neue Kraft fürs Leben geben. 자, fürs는 für das죠. 그러니까 für das를 줄여서 fürs가 된 건데 삶에 있어서 무엇을? Die neue Kraft, 새로운 힘, 새로운 활력소를 geben, 준다는 거죠. 무엇이? das Hobby. 칸이니까 칸 geben이니까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Ich bin abends sehr müde. 자, 나는 밤마다 abends죠. 밤마다 sehr müde. 아주 피곤하대요. 그런데 뭐 nachdem 했죠. nachdem ich tagsüber viel gearbeitet habe. 자, tagsüber는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하루 종일. tagsüber viel gearbeitet habe. 많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nachdem 하니까 뭐뭐 이후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nachdem이 이끄는 부문장은 어떤 형태를 띠느냐? 이렇게 콤마 nachdem이 있는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 앞에 있는 주문장 볼까요? ich bin 했죠. 시제가 어디예요? ich bin 했으니까 단순 현재 시제죠. 그런데 nachdem은 뭐예요? nachdem 보니까 ich 해놓고 끝에 gearbeitet habe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는 어떤 형태가 되어 있어요? perfect, 흔히 말하는 현재 완료 형태가 되어 있죠. present perfect가 되어 있죠. 즉 nachdem은 뭐뭐 이후에라는 얘기거든요. 즉 요거 다음에 요거예요. 즉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tagsüber 하루 종일 viel 많이 gearbeitet habe 일을 하고 나서 그러고서 밤에 오면 어때? 항상 sehr müde 항상 너무너무 피곤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nachdem이 들어있는 부문장은 항상 어떻다? 주문장보다 시제를 하나 과거로 가야 돼. 하나는 과거로. 그러니까 현재에 대해서 그럼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우리말과 다르게 현재 시제 전에는 현재 완료 시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현재하고 과거 사이에 뭐가 있죠? 현재 완료가 있죠. 그러니까 자, 주문장이 현재 시제면 nachdem이 들어있는 문장은 현재 완료 시점이 돼야 되고 만약에 주문장이 현재 완료 시점이면 nachdem은 과거 시점이 돼야 되죠. 하나 더 볼게요. 주문장이 과거 시점이면 nachdem이 들어있는 부문장은 과거 완료 시점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nachdem이 들어있는 건. 그래야 그 이후에 주문장의 시제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nachdem 들어있는 문장은 항상 시제에 고민해야 된다. 시제에 조심해야 된다. Du hast wenigstens 최소한 am Wochenende Zeit. 너는 주말에 시간 있잖아. Was machst du am Wochenende? 그럼 주말엔 대체 뭐 하는데? 자, 그랬더니 eigentlich weiß ich nicht. 난 사실 글쎄 잘 모르겠어. Was ich in der Freizeit tun soll. 자, in der Freizeit. 쉬는 시간에, 노는 시간에, 여유 시간에 그런 얘기죠. 내가 도대체 그럼 쉴 때는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was는 여기서 아쿠사티프죠. 아쿠사티프로 was ich 내가 in der Freizeit 여가 시간에 tun was 무엇을 tun soll 해야 할지를 weiß ich nicht 잘 모르겠어 그런 얘기죠. 요 문장도 뒤에서 마저 살펴볼게요. Ich verbringe das Wochenende mit Schlafen, Fernsehen oder Internetsurfen. 자, 나는 verbringe 시간을 보내는 걸 verbringen이라고 하거든요. Das Wochenende 주말 시간을 verbringen 보내는데 무엇으로? mit Schlafen 자는 거, Fernsehen TV 보는 거, oder Internetsurfen 인터넷 하는 거죠. 참고로 요거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외래어와 똑같이 그러니까 독일어 기준으로는 영어가 외래어겠죠. 그래서 저걸 surfen 하고 읽어요. 저걸 surfen 하고 읽지 않습니다. 그냥 surfen이에요. Was machst du in der Freizeit? 그럼 너는 여가 시간에 뭐 하는데? Ich fahre oft mit dem Auto. 자, 차 타고 어딘가 혹은 oder mit dem Zug irgendwohin. 자, irgend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wohin 혹은 wo, irgendwas 이런 식의 표현이 붙으면 영어에서 흔히 말하는 some 있죠. somewhere, something 할 때 그처럼. 그래서 어디론가 wohin이죠. hin. fahren 가는 거니까 wohin이 붙어야 되겠죠. 어디론가 떠난다는데 sei es in ein kleines Städtchen 아주 작은 어떤 도시라든가 in der Umgebung 그러니까 이 여기서는 앞에 수식해야 되겠죠. in der Umgebung 이제 근방에 그러니까 in ein kleines Städtchen in der Umgebung 그러니까 인근의 작은 도시들로 떠나거나 혹은 아니면 예를 들면 ans Meer 해변가로 간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wohin이죠. irgendwohin 이런 somewhere 어디론가 간다는 겁니다. mal allein, mal mit Freunden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혼자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가기도 해 이제 그런 얘기죠. Du bist ein lebendiger und aktiver Mensch. 너는 되게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구나.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Glaube ich. 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Fährst du nicht gern Fahrrad? 혹시 자전거 타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니? Eigentlich 실은 fahre ich mit dem Fahrrad zur Arbeit. 나는 mit dem Fahrrad zur Arbeit. 즉 일하러 갈 때 출근할 때 자전거로 가. aber 하지만 mein Fahrrad ist sehr alt. 많이 낡았다는 얘기죠. Ich will ein neues kaufen. 새 거나 살 거란 얘기네요. 아하, ich habe ein Hobby.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드디어 생각이 났죠. 나는 취미가 있어. 자, 취미가 뭐냐면 wenn ich Lust und Zeit habe. 자, 잠시만. 자, 전으로 하나만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 Wenn ich Lust und Zeit habe, koche ich abends so richtig. Kochen ist auch ein Hobby, nicht wahr? 자, 나는 Lust, 뭐뭐 하고 싶어하는 욕구, 의욕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Zeit도 있어야 되겠죠.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즉,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또 시간도 있을 때는 뭐 하냐면 koche ich abends so richtig. 저녁 때 어때요? So richtig. 아주 제대로 요리를 한다는 거죠. Kochen ist auch ein Hobby, nicht wahr? 자, 요리하는 것도 하나의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지. nicht wahr?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니? natürlich. 당연하지.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 표현을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되게 많이 지금 봤는데
ich glaube, besonders für die modernen Menschen, die immer unter übermäßigem Stress leiden, ist das Hobby nötig und nützlich. 자, 여기서 보다 보니까 요 중간에 노란색 쳐져 있는 부분의 문장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특히나 어디냐면 요 부분이죠. 이게 독일어의 관계대명사 문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거였냐면 besonders für Menschen, für die Menschen, für die moderne Menschen, 그 중에서 특히 자, für die Menschen 혹은 für die moderne Menschen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즉 현대인들에게는 특별히 das Hobby ist nötig und nützlich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das Hobby ist nötig und nützlich, besonders für die moderne Menschen. 그런데 die moderne Menschen에 대해서 가운데 괄호친 부분이 수식하는 문장으로 들어간 형태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걸 그때 relative satz라고 해가지고 관계대명사 문장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besonders für die moderne Menschen ist das Hobby nötig und nützlich 이런 형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색칠된 die modernen Menschen이란 부분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겠으니까 여기다 관계대명사 넣는 건데 자 밑에 있는 문장 볼게요. Die modernen Menschen leiden immer unter übermäßigem Stress.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Die modernen Menschen, 현대인들은 어때요? leiden, 고통받는 거죠. 어떤 이게 시달리는 거죠. immer 뭐에? unter übermäßigem Stress,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즉 위아래 문장을 보면 어디가 똑같냐면 노란색 쳐진 부분이 동일하죠. 그래서 die modernen Menschen 부분이 동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군데 동일한 걸 합쳐서 자 원래는 이렇게 두 문장이 별개였어요. 이렇게 각각이 있었던 거를 이제 합쳐서 어떻게 만든 것이냐? 바로 위에 있는 이 문장을 만든 거죠. 그런데 흔히 말하는 선행사라고 하죠. 여러분들 배웠던 거. 자, 요 선행사에 대해서 똑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그 뒤에다 관계 대명사를 쓰잖아요. 영어에는 흔히 여러분들 which나 that 이런 거 썼을 텐데 독일어에서는 그게 그 관계 대명사가 마치 정관사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정관사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기준으로 이제 이걸 여기다 삽입을 하는 겁니다. 요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몇 격이죠? 이 문장 내에서 die moderne Menschen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즉 노미나티브 1격이잖아요. 노미나티브 1격. 그러다 보니까 복수형일 때 1격 정관사 어떻게 쓰죠? d죠. d. 그래서 콤마 해놓고 복수 1격에 d를 써놓고 나머지를 부문장 형태로 하다 보니까 동사가 문장의 맨 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어렵죠. 요렇게 두 녀석을 합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 요걸 기준으로 선행사 그대로 둬야 돼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자, 요 노란 부분이 똑같다 그랬죠. 그럼 똑같은 걸 얘를 통짜로 묶어가지고 통짜로 묶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선행사 뒤에. 그래야 여기 앞에 위치에서 선행사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그냥 넣는 것이 아니고 자, 똑같은 부분인데 얘가 기준이니까 나머지 건 날려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냥 없애버리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니까 그 흔적을 남기는 게 관계 대명사다. 그리고 요 문장 안에서 원래 주어 역할, 즉 노미나티브 1격이었고 그리고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복수 1격에 대한 정관사가 생긴 게 거의 똑같다 그랬죠. 뭐? D. 그래서 D 해가지고 mention, 콤마 찍고 여기다가 콤마 찍고 D 써주고 이제는 부문장이 됐기 때문에 주어 동사 순이 아니라 어떻게? 동사가 문장의 맨 뒤로 가는. 그래서 D 해놓고 immer unter übermäßigem Stress leiden 하고 문장의 맨 뒤로 가고 콤마 찍어주는 중. 그래서 요렇게 괄호치면 요게 앞에 있는 die moderne Menschen을 수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좀 쉬운 걸로. Das ist Joachim, er studiert Germanistik. 자, 요아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게르마니스틱 도교동문학을 합니다. 자, 같은 부분이 어디예요? 에어하고 요아킴 같죠? 요아킴을 기준으로 둬봅시다. 그럼 뭐예요? Das ist Joachim. 얘는 요아킴이야.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기준은 변하지 않고 이 문장 안에서 어땠어요? 남성의 주어 1격이죠. 그러니까 der 해놓고 Germanistik studiert 동사 맨 들어간다 그랬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요아힘이야. 그게 끝이 아니야. 여기는 게르마니스틱을 공부하는 요아힘이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또 해봅시다. Das Handy. 이건 핸드폰이야. 핸디, das Handy. Ich habe es dir gezeigt. 너한테 보여줬다는 거죠. 참고로 대명사가 3, 4격 같이 넣으면 4격 먼저 3격 나중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S죠. das Handy니까 내가 그걸 너한테 보여줬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핸드폰이 어떤 핸드폰? 내가 너한테 보여준 그 핸드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써요?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Das ist das Handy 해놓고 몇 격이죠? 그렇죠. 아쿠사티브죠. 아쿠사티브. 4격이잖아요. 그 중에 중성. 중성사격 어떻게 변하죠? 정관사하고 거의 똑같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2격을 제외하고는 정관사 변형하고 동일해요. 그러면 das, dem, das죠. 2격은 빼고 das, dem, das. 그러니까 얘는 das가 되겠죠. 그래서 das ist das Handy 해놓고 관계대명사 콤마 das 넣어놓고 그 다음 여기서 요게 고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맨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ich 해놓고 나머지 거 dir 써놓고 gezeigt 요거 맨 뒤로 가니까 habe 요렇게 되겠죠. 요게 지금 관계대명사 문장입니다. 자, 또 하나 해볼까요? Sehen Sie die Kinder? 너 저 아이들 보이십니까? 너가 아니네요, S니까. 저 아이들 보이십니까? Sie, 그 아이들은 spielen auf dem Spielplatz 운동장에서 놀고 있대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대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여기서도 Sehen Sie die Kinder까지는 메인이니까 건들면 안 되죠. 그대로 쓰고 자, 1격의 복수죠. 그러니까 die 어떤 아이들이 auf dem Spielplatz spielen 해놓고 원래 있던 주문장이 의문문이었으니까 이 전체 문장도 의문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Sehen Sie die Kinder, die auf dem Spielplatz spielen 하면 뭐예요? 저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 문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해봅시다. 이게 어려우니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Das ist Joachim. 얘는 요아힘이야. Ich habe ihm geholfen. 내가 그를 도와줬어. 자,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Das ist Joachim. 얘는 요아힘인데 누구냐면 them이죠. them. 왜? 이때는 원래 있던 문장에서 뭐였기 때문에 남성의 3격이죠. dative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their, them, das. their, them, then이죠. 남성이니까 their, them, then. 그러니까 남성 3격 them 해가지고 them ich geholfen habe.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내가 도와주었던 요아힘이죠. 이해되셨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응용해서 해봅시다. Mainz ist der Ort. Mainz는 바로 그 장소래요. 어떤 장소냐? Ich mache gerne Urlaub in dem Ort죠. 바로 그 장소에서 나는 machen Urlaub. 여가를 보내.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Mainz ist der Ort까지 그대로 두고 그리고서 in dem Ort였으니까 그때 참고로 전치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them이 아니라 in them 이렇게 써요. in them. 그곳에서니까. 에서 ich gerne Urlaub mache.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마인스 어떤 곳이냐? 내가 즐겨 이 여가를 보냈던 그 장소다. 이제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지금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앞에 설명들을 조금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쭉쭉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das ist das Auto. 이건 자동차야. Ich fahre zur Arbeit. 차 타고 간다는 거. 무엇으로? mit dem Auto. 바로 그 차를 타고 간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Das ist das Auto까지 그대로 두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mit dem 있죠. mit dem. 그걸 타고 ich zur Arbeit fahre. 내가 바로 일하러 가는 출근하는 거 그 차다. 이제 이런 얘기 되겠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für die moderne Menschen ist das Hobby nötig und nützlich가 있었고 그리고 die modernen Menschen leiden immer unter übermäßigem Stress가 있었을 텐데 얘를 기준으로 삼았다 보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뒤에다가 갖다가 콤마 형태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 안에서 노란색 부분이 뭐였어요? 복수 1격, 주어니까 복수 1격이었죠. 복수 1격일 때 어떻게 쓴다고요? 관계대명사 die죠. die. 그러니까 die 해놓고 immer unter übermäßigem Stress 해놓고 요 동사가 문장 맨 뒤로 가서 leiden 이렇게 끝나고 ist das 나머지 문장이 쭉 이어지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문장이 기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렇게 기본 구조를 가지게 돼서 얘를 relative Satz, 그래서 관계 대명사 문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igentlich weiß ich nicht, was ich in der Freizeit tun soll. 자, 요번에는 조금 이제 설명할 게 많아서 좀 길어지고 있는데, 자, 실은 자, 요게 어떤 문장이냐면 Eigentlich weiß ich nicht까지가 일단 하나고요. 그 다음에 뭐였냐면은 Was soll ich in der Freizeit tun? 내가 도대체 휴가 때 여가 시간에 뭐 해야 되는데? 라는 여가 시간에 뭘 해야 좋아? 요 두 문장을 합치는 겁니다. 합칠 때 어떻게 합치느냐? 자, 요렇게 두면 그냥 의문사를 바탕으로 한 그냥 의문문이죠. 그런데 얘를 갖다 합칠 때 어떻게 받치느냐? 바로 Eigentlich weiß ich nicht 기준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얘를 마치 관계대명사 아까 그 문장처럼 was가 이끄는 부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 자, 부문장의 특징은 본동사가 문장의 맨 뒤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tun soll이었는데 얘 어떻게 써야 돼요? 원래 soll tun이었으니까 soll이 맨 뒤로 가서 was ich in der Freizeit tun soll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얘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weiß ich nicht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Was hast du gegessen? 너 뭐 먹었어? Ich habe keine Ahnung. Ich habe keine Ahnung은 뭐예요? 전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ch habe keine Ahnung 해놓고 난 모르겠어. 무엇을?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Ich habe keine Ahnung. 난 전혀 모르겠어. 무엇을 몰라? Was ich gegessen habe. 요거 오타네요. habe. 내가 무엇을 gegessen habe 먹었는지, 즉 이 SN에 대한 목적어죠. 무엇을 먹었는지를 habe keine Ahnung 전혀 모르겠어 그런 얘기죠. 자, 또 해봅시다. Wo ist der Hauptbahnhof? Hauptbahnhof 중앙역이 어딘데? Wissen Sie vielleicht 혹시 당신께서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Wissen Sie vielleicht 해놓고 아세요 무엇을? Wo der Hauptbahnhof ist. 그러니까 중앙역이 wo 어디에 있는지 중앙역이 있는 그 장소를 wissen Sie vielleicht 혹시나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지금 합치는 요령들 아시겠죠? was라든지 wo라든지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의문사로 쓰였던 것들이 부문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 형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wer ist Angela Merkel? 안겔라 메르켈 대신 누구야? wissen Sie 혹시 당신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wissen Sie 아십니까? wer 앙겔라 메르켈 ist. 그러니까 뭐예요? 아십니까? 앙겔라 메르켈이 wer, 누구인지를 wissen Sie 아십니까? 이런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의문문을 가지고 이걸 갖다 부문장화시켜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요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던 문장들이 자,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뒤로 넘어갔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봤었고 그러니까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봤어요? 어디였죠? 자, 뒤에 있었나요? 자, Eigentlich weiß ich, 난 모르겠어. 무엇을? Was ich in der Freizeit tun soll.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Eigentlich weiß ich nicht 하나 하고 또 뭐였어요? 자, Was soll ich in der Freizeit tun이었죠. 두 가지 문장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만들었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같이 텍스트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Was ist dein Hobby? 너는 도대체 취미가 어떻게 되는데? Hobby? Ich habe keine Zeit für ein Hobby. 나는 어떤 취미 생활할 시간이 없어. Muss man unbedingt ein Hobby haben? 사람이 꼭 어떤 취미를 반드시 가져야 되니?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Ich glaube, 그런데 내 생각에는 besonders für die moderne Menschen. 자, 특히 어떤 사람들,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현대인이 하고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관계대명사로 die immer unter übermäßigem Stress leiden. 항상 그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바로 그 für die modernen Menschen, 현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그들 위해서는 ist das, 자 여기서 주문장이 나오죠. ist das Hobby nötig und nützlich. 그러니까 취미생활이 필수적이고 아주 유용할 거란 얘기죠. Denn 왜냐하면 das Hobby
이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kann einen vom Stress befreien. 어떤 거예요? 스트레스, vom Stress befreien.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즉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수 있고 또 unter einem die neue Kraft fürs Leben geben. 한편으로는 neue Kraft, 새로운 어떤 힘, 새로운 활력소를 geben, für Leben, fürs Leben geben. kann이니까 줄 수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줄 수 있기 된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때문이야. Ich bin abends sehr müde. 나는 밤에 너무너무 피곤해. 근데 그 언제냐면 nachdem ich tagsüber 하루 왼종일 viel gearbeitet habe. 그렇게 viel 아주 많이 tagsüber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난 그 nachdem 그 이후에 ich bin abends sehr müde. 너무너무 피곤해. 그런 얘기죠. Du hast wenigstens am Wochenende Zeit. 너는 그 최소한 주말에는 시간 있지 않니? Was machst du am Wochenende? 그럼 넌 도대체 주말에는 뭐 하는데? 물어봤더니 Eigentlich weiß ich nicht, was ich in der Freizeit tun soll. 이제 이 문장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자, ich verbringe das Wochenende mit Schlafen, Fernsehen oder Internetsurfen. 자, 그러니까 TV 보고 아니 그 자거나 TV 보거나 인터넷 하면서 시간들을 주말에 보낸다고 했죠. 자, was machst du in der Freizeit? 너는 그럼 대체 여가 시간 동안 뭐 하는데? Ich fahre oft mit dem Auto oder mit dem Zug irgendwohin. 어디론가 떠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냐면 sei es in kleines Städtchen in der Umgebung, 인근의 아주 작은 고을, 아주 작은 마을 같은 데 다닌다든가 혹은 ans Meer, 이렇게 해변가로 간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mal allein, mal mit Freunden. 그러니까 때때로는 혼자 다니고 때때로는 친구들과 다니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Du bist ein lebendiger und aktiver Mensch. 넌 아주 활동적인 그 흔히 말하는 아주 그냥 살아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Fährst du nicht gern Fahrrad? 넌 그럼 자전거 타는 거 이렇게 자전거 자주 이렇게 타지 않아? Eigentlich fahre ich mit dem Fahrrad zur Arbeit. 자전거 타고 출근한다는 얘기죠. Aber mein Fahrrad ist sehr alt. 내 자전거는 좀 많이 낡았어. Ich will ein neues kaufen. 새로운 거란 살 거야. 아하, ich habe ein Hobby. 나는 내 취미가 있다는 거죠. Wenn ich Lust und Zeit habe, 내가 시간과 어떤 의욕이 있을 때 koche ich abends so richtig. 밤에 아주 제대로 된 요리를 한다는 거죠. Kochen ist auch ein Hobby, nicht wahr? 요리하는 것도 하나의 취미가 될 수 있잖아. 그렇지, nicht wahr? 그렇지 않니? Natürlich,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번에 그 첫 번째 텍스트를 읽고 같이 해석해보면서 구문들을 살펴봤는데 조금 이게 시간상 촉박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시면서 관계대명사 문장과 아까 이제 부문장, 의문사 했던 부문장을 이끄는 방법 요런 것들을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번 11강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uf Wiedersehen.